연인들이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당연코 갈등일 거예요.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서로 스트레스, 악감정이 쌓이다가 서로의 한계가 넘어서면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인들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창피한, 하찮은 이유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연인 간의 싸움은 이별이 발생한 원인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이유건 큰 이유건 결국 이별까지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 이유는 갈등 조율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갈등 상황에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반복되면 이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한테 서운함이 생기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네가 날 존중했으면 이렇게 쉬운 걸 못했겠니? 내가 싫다는데 좀 하지마. 이렇게 명령하듯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고 내가 바라는 걸 더 들어주기 싫어져요. 연애 초반엔 싸우기 싫어서 들어주는 척을 하더라도 어느새 억지로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짜증이 차오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감정이 나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내 말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대화법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간단하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대화 꿀팁 드리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3자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중재를 맡기는 이유는 3자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잘못을 서로에게 인지시키고 타협점을 제시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로서 누군가와 싸울 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내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 입장에서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서로 탓하기만 바빠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라. 말로만 들으면 정말 쉬운데 실천이 어려운 게 문제죠. 이걸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각자 서로에게 원하는 목적을 간결하게 정의하세요. 각자의 문제점을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이해시키세요.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랑 다툴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거, 서로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넌 나한테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이런 걸 원하고 있어. 이렇게 간결하게 서로의 입장을 말로 정리한 뒤에 나는 지금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난 이런 걸 바라는데 네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야?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먼저 상대방의 오해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에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입장이고 그 하루도 웬만하면 휴식으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애정이 부족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내가 너한테 마음이 달라졌거나 애정이 부족해진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야 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상황상 그 하루를 외부 활동을 하고 나면 2주 내내 내가 휴식하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야. 나도 항상 너랑 더 즐겁게 시간 보내고 싶고 항상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대방이 가진 오해부터 풀어줘야 그럼 외부에서 활동적인 데이트는 줄이더라도 찜질방에 가서 쉰다든지 장바다가 같이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는 데이트를 당분간 즐겨보면 어떨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해주세요. 인간은 자기 손해 앞에서 도덕성이 떨어진다. 유해 깊던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자녀에게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밖에서 교통사고만 나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억지를 피우는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머리로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지만 인간이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공격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갈등이 시작될 때 평소랑 다른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면 앞으로도 우리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얘 말대로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시작될 땐 맨 처음 해야 하는 게 지금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손해를 볼 거라는 불안감부터 해결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은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고객센터에 화를 내며 전화하는 고객들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는 느낌만 받아도 불같이 화를 내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심지어 자기가 정말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런 고객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고객님, 저희 회사는 절대 고객님이 손해보시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고 해결해낼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도울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고객의 불안감부터 해결해주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갈등이 시작된다면 먼저 하셔야 할 거,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사실부터 알려주셔야 해요. 잠시만, 우리 지금 대화하면서 서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반복될 거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너한테 지금 상황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내려놓고 대화다운 대화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갈등 상황에 맞는 2가지 페르소나를 가지세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들에게는 반드시 2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평소엔 자상하고 인자한 거리감 없는 친구 같은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진지하고 냉정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에요. 마냥 친밀한 모습만 보이는 아버지들은 자녀와 가깝고 덕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강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의 문제는 자녀의 청소년기에 드러나요. 자녀가 탈선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평소의 관계에 사로잡혀서 부모로서의 훈육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지하고 냉정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는 아버지는 평소엔 부드럽더라도 화가 났을 땐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질감에 자녀들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경험한 뒤에 알아서 잘하게 되는 거죠.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들이 그 국방력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추구하는 연애가 편하고 격식 없는 관계라도 갈등 상황에서의 내 모습은 확연히 달라야 해요.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장난도 잘 치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라도 갈등 상황에서만큼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분위기일 때의 모습과 갈등 분위기 속의 모습, 이 두 가지는 싱크로율이 떨어질수록 이질감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세 가지 대화법 배워봤는데 이런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처럼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기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대화는 미래를 저당 잡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 감정 해소가 아니라 문제 해결, 그리고 추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감정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타인에게 전이되는 성질이 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슬픈 사람 옆에 있으면 감정이 울적해지고 기쁜 사람 앞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사람에겐 거울 유런 세포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금 문제를 재미있는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 싸움은 재미가 없는 일이지만 협상 끝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생각보다 즐겁고 짜릿한 일일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내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